당신은 스스로를 만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닌 오롯이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는 감각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받는 하루들 속에서 단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를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2년을 버텨보는 실험입니다. 매일의 삶이 남이 정한 질서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시간. 그 2년의 여정은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만든 리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삶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극복이란 거창한 변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건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반복의 부재입니다. 오늘도 작심삼일, 오늘도 반짝이는 자극, 오늘도 잠깐의 몰입 후 빠른 포기.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 없이 움직이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다이어트, 인간관계, 시간관리. 많은 이들이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실은 방식이 아니라 태도의 밀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빠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살아내는 리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 리듬이 만들어지면 삶은 천천히지만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변화는 언제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눈에 띌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 아래 깊이 내려가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덕분에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자라는 사람, 말없이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느 날부터 삶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든 필연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단지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당신 얼굴을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8가지 실천은 그 얼굴을 만들어내는 조용한 기술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밀도를 바꾸는 습관들. 그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침이란 말에는 아직 세상이 덜 깨어있는 순간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빛은 창가를 스미듯 들어오고 도시의 소음은 머뭇거리며 뒤따라옵니다. 이때 단 한 사람, 고요한 자리에서 책 한 권을 펼칩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오래된 반란의 기미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그 이야기, 아침 독서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아침 독서는 단지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의 구조를 다시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남의 메시지, 남의 뉴스, 남의 욕망을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나 당신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남이 아닌 나에게 하루의 방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단지 10쪽 30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인간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체험한 날들로 지금까지를 견뎌왔습니다. 독서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겼으며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를요. 아침의 책은
낮에 나를 바꿉니다. 밤에 후회를 줄이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지요.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지 못한 자는 남의 질서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그렇다면 책을 펼친 이 순간, 당신은 바로 그 질서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침에 책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책을 읽지 않고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반복된 아침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아침을 버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눈부신 목표를 이야기할 때 혼자 조용히 책을 펴고 있는 당신이 결국 제일 멀리 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책 속 문장 하나가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 다음엔 문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말하는 단어가 바뀌고 듣는 방식이 바뀌고 생각의 구조가 바뀝니다. 단 한 장이 바꾸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이고 감정이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책을 펼치는 그 행동만큼 실현 가능한 철학은 없습니다. 독서는 나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기 위한 몸짓입니다. 책은 묻습니다. 너는 너를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책을 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삶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 습관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문장을 떠올리게 되고 100일이 지나면 말이 바뀌고 1년이 지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반드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책은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깨웁니다. 자주 묻지 않던 질문을 끄집어내고 흐릿하게 두었던 기준을 선명하게 다시 그리게 하죠. 왜 나는 사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고 어디에서 나아가야 하는가? 책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그 질문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대답보다 좋은 질문을 만났을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부분 아침 독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조용한 반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표면에서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하루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내면으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저녁을 맞이하죠. 나는 오늘 당신에게 집중이라는 고요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꺼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단 1시간, 하루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든다면 삶은 점점 내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중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입니다. 자신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소음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은 화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으며 오히려 혼자라는 감각을 더 깊게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짜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당신이 집중하는 시간은 당신이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고 당신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중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한 가지에 내 전부를 걸어보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완전히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단 1시간,
그 시간만큼은 단 하나의 일에 깊게 잠수하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닫아두고 온전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자주 흔들리며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달아나려 하겠죠. 그럴 땐 그것조차 감각하십시오. 집중은 잡는 게 아니라 놓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수면 아래로 잠수하듯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층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루 1시간의 고요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1시간이 하루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작업의 완성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긴 침묵에서 시작된다고. 집중이란 긴 침묵 속에서 나오는 가장 정확한 말 한마디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신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향해 간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1시간의 집중은 단순한 작업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아간다기보다 흘러갑니다. 하루가 밀려오고 일들이 겹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도망치듯 달아납니다. 하지만 집중은 그 모든 도망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나는 당신이 매일 그 1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1시간만큼은 나에게 줄 수 있기를. 그건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단 1시간의 깊이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됩니다. 고요함은 힘이 됩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집중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집중으로 돌아오는 것. 그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확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단단한 당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스쳐가는 인연들까지. 하지만 정작 인생이 깊어지는 순간은 관계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다시 묻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절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이건 무정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내 에너지는 늘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을까? 그 이유는 때로 너무 많은 소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공감하지 않아도 될 감정, 책임지지 않아도 될 타인의 불안까지 등에 지고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그런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관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입니다. 남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도 되는 사람만 곁에 두는 일. 나는 삶이 가장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가장 건강한 관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에도 괜찮은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보다 눈빛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착각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누군가에게는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관계도 진심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나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더는 연락하지 않을 번호를 삭제하고,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때로는 오래된 추억보다 지금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마르게 하는가?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끊임없이 조심스러운가? 좋은 관계는 편안한 공백을 허용합니다. 꼭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공간이 되는 사이.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늘 의심하고 비교하고 당신을 기준 없이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함께 걸으면 방향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사이가 진짜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정리한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깊어지기 위해 혼자 남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적 고요입니다. 언젠가 삶이 다시 번잡해질 때 당신은 그때 혼자 남아있던 시간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건 결국 내가 나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일수록 내면은 또렷해집니다. 더는 남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단순함이 힘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관계는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진심으로 대할 때 진짜 인연도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이 조용히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을 넘어서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 말하는 걸 어색해합니다. 사랑, 관계, 꿈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서도 돈이라는 단어 앞에선 갑자기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나 정작 많은 삶의 방향은 돈의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돈을 기록한다는 행위가 왜 단순한 가계부를 넘어서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철학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은 단지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습관이고 감정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살 때 단순히 물건을 고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을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을 구성하죠.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돈을 기록하는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하는 일이라고. 매일 10분,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적어보는 그 순간, 나는 내 하루를 다시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필요할 때 무심코 주문한 배달 음식, 감정이 흔들릴 때 충동적으로 결제한 쇼핑,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구입한 필요 없는 물건들. 우리는 종종 돈으로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고스란히 통장과 카드 내역에 남아있죠. 당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결국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내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네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았는지, 무엇을 지나치게 원했는지를 돈의 흐름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 이건 단순한 소비의 추적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기록하면 보이지 않던 나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사면서도 왜 여전히 공허한지를, 돈을 쓰면서도 왜 여전히 불안한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집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소비는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고,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습관은 삶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반증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흐름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매일의 기록입니다. 나는 매일 밤 조용한 시간에 지출을 정리합니다. 단순한 숫자, 배열이 아니라 하루를 반추하는 의식처럼. 어떤 날은 이건 내게 정말 필요했는가를 되묻고, 어떤 날은 이 선택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적어둡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기록은 돈에 대한 통제력을 넘어서 자기 삶을 자각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돈은 언제나 진심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돈도 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기록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고, 그 흐름을 기록한다는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멈춰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기록할 게 없어. 하지만 그럴수록 기록해야 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오늘 지출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지출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돈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돈은 단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기록은 당신이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이고, 선택을 더 의식적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10분만 당신의 돈이 간 방향을 들여다보십시오.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조금씩 선명해질 겁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돈의 흐름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은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가장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당신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몸과 대화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분석하고.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사유를 지탱해주는 단 하나의 기반, 바로 몸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고 살죠.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체를 관리한다는 건 삶 전체를 유지하는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라고.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몸은 당신의 집이자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감정이 숨겨져 있는 창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지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 예민해지는 순간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은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을 덜 자고, 움직임이 줄고, 호흡이 얕아지고, 먹는 것에 소홀해지고. 그럴 때마다 정신은 점점 버거워지고 삶은 멀리서 자꾸 흔들립니다. 니체는 영혼은 몸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곧 몸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운동은 단지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리듬을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무너진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흐트러진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중력을 의식하는 순간 정신도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 나는 매일 일정 시간 아주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몸을 펴고, 천천히 걷고, 구체적으로 힘을 주고 뺍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생각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일들이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명상이자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내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지. 그건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운동을 하며 흘린 땀과 숨소리는
당신만이 알고 있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몸으로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의식적인 관리가 될 때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감정의 불안정함은 몸의 리듬을 깨고 그 리듬을 다시 맞추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힘들고 무거운 날일수록 딱 3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 30분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깨어나면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매일 자전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자리에 있으면 삶의 흐름이 끊기고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다시 흐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가져야 할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유지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당신이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보다 단 한 가지라도 매일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찾았으면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팔 벌려 뛰기 또는 조용한 요가 자세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그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 얼마나 나를 돌봤는지 단 하루만 지나도 몸은 기억합니다. 통증으로, 피로로, 집중력 저하로,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단 30분,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루 30분도 내 삶에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을 지키는 길이고 일상을 버티는 기반이며 결국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바탕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몸이 버티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당신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에게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자꾸 이야기해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솔직한 일기 쓰기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글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대부분 흩어지고 지워지고 때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이야기들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쉽게 외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그 생각들을 단 한 줄이라도 글로 붙잡아 보라고. 일기를 쓴다는 건 기억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고 누군가가 볼 것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한 일기는 나를 진짜로 만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실망했던 일, 화가 났던 순간, 고맙거나 부끄럽거나 외로웠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먼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이다. 일기 쓰기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일기는 말해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참았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일기장 앞에서는 위선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이 섞이면 금세 들켜버리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일기장 앞에서는 누구보다 정직했으면 합니다. 그건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귀 기울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곧 당신의 의식입니다. 쓰는 말이 달라지면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한 줄밖에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쌓이면 삶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정의 파동이 기록되며 나라는 존재가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기란 매일 다시 만나는 나의 거울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한가, 조금 더 명확한가, 혹은 더 복잡한가. 거기에는 정답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쓴 문장이 남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때의 내가 남긴 문장들이 지금의 나를 위로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흔들림, 방황, 다짐, 그리고 작고 여린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줍니다. 일기를 쓴다는 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와 나 사이의 신뢰를 쌓는 방식이죠. 어떤 날은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한 줄만 적으세요. 오늘은 쓰고 싶지 않다는 그 한 줄이 이미 솔직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문장을 통해 가장 진실한 나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침이 반복될수록 삶은 내 쪽으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은 사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일기라는 문장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건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줄의 문장으로 자신을 돌아봤다면 이미 내일은 조금 다른 태도로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일기장을 펴는 당신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무겁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은 끝도 없고 자꾸만 엇갈리는 일정들, 툭하면 울리는 알림 소리,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흐려지죠. 오늘 나는 당신에게 두 가지 이야기,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바로 할 일 목록과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루를 계획하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 일 목록.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떠올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극히 일부죠. 생각은 흐릅니다. 그러나 글로 적힌 목록은 지금 여기를 붙잡습니다. 아침에 단 3가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모가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적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그 3가지를 모두 지워보세요. 그 순간 하루가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통과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작지만 강력한 자기 주도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단순한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3가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3가지 안에 당신의 집중이 담기고 선택이 담기고 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야기. 디지털 디톡스. 당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주의가 분산되는 환경에서는 그 어떤 몰입도 불가능합니다. 하루 중 단 2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조건입니다. 꺼놓기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곳에 두기입니다. 시야에서 사라지면 마음도 천천히 그쪽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리듬에 끌려갑니다. 메시지, 알림, 피드, 추천 영상.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기만의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허전할 겁니다. 손이 자꾸만 스마트폰을 찾고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조차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몸이 다시 고요함에 적응하면 오히려 생각은 맑아지고 집중은 깊어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니체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침묵만큼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바로 그 침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자극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과 조용히 연결되는 그 2시간. 그 시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할 일 목록이 방향이라면 디지털 디톡스는 공간입니다. 방향이 있어도 공간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갈 때 하루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단 3가지를 적고 하루 중 2시간은 폰 없이 보내는 것. 그걸 반복하면 하루가 바뀌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단순한 구조가 힘입니다. 오늘의 목록, 오늘의 고요. 그것만 지켜도 당신은 매일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어지는 힘. 그것이 결국 당신을 아주 멀리까지 데려갈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도록 남이 만든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옳고 무엇이 정답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주입받고 따르며 살아왔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질서가 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에겐 불편하고 누군가의 조언이 내 삶에 맞지 않으며 아무리 따라가도 삶은 자꾸만 엇갈립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질문으로 향해 있습니다. 아침 독서, 집중 업무, 인간관계 정리, 돈의 흐름 기록, 운동, 솔직한 일기, 할 일 목록과 디지털 디톡스. 이 모든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시 써가는 행위이며 자기 삶의 리듬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삶이 깊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진짜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니체는 위버맨시를 말했습니다. 단순히 힘세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존재. 이 위버맨시의 삶이란 거창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정을 돌보고, 스스로 연결과 고요를 만들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을 내 손으로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위버맨시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걷는 방향은 정말 나의 것인가? 지금의 내가 만들어내는 시간은 앞으로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위버맨시입니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2해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삶이 달라진다고. 변화는 느리게 옵니다. 조용히 아래로 깊이에서부터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과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믿었으면 합니다. 나의 반복이, 나의 리듬이, 나의 고요가 결국 삶을 다시 쓰게 해줄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딱 2년만 버텨라. 인생 무조건 잘 풀린다라는 말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2년 뒤의 삶을 향해 버티며 살아내는 당신을 위한 문장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삶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단지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옆에서 걷는 동반자이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